이번에는 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기 전에 분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비슷하게 동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ing를 붙인 현재 분사와 그리고 pp 형태로 바꿔서 쓰는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는 이전에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분사는 ing 혹은 pp 형태로 바뀜으로써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투부정사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했고 동명사는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 역할을 했습니다. 분사는 ing나 pp 형태로 바뀌어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는 형용사가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는 일단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정적 용법 혹은 수식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명사 바로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수식적 용법이라고 해서 수식어 자리,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뒷부분은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사 그 자체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조금 더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한번 살펴보면 1번에는 분사의 종류라고 해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사는 ing 형태의 현재 분사와 그리고 pp 형태의 과거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는 진행과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는 완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분사를 보면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at singing bird is a sparrow 라고 했을 때 일단 bird라는 명사를 앞에서 singing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의 의미로 노래를 하고 있는, 저 노래하고 있는 새는 참새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a piece of ice is falling, 얼음 한 조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는 흔히 이 is falling 부분을 하나의 동사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냥 동사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시제 혹은 수동태에서 쓰이는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 시제일 때에는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 혹은 동사 부분에서 쓰인 pp 형태들도 모두 분사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시제에서 쓰인 요 뒤에 있는 ing 부분을 분사라고 보고 현재 분사라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문을 보면 What a boring boy you are 이라는 문장이 있죠.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bore이라는 원래 동사의 형태는 지루하게 하다 라는 의미이고 꾸밈을 받는 명사 boy는 지루하게 만드는 대상이기 때문에 ing 형태로 꾸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루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른 대상에게 지루함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ing를 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로 Our school life was boring 이라고 했을 때
이 보어 자리에서 Our School Life를 보충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지루함을 느끼도록 하는 능동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ing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e fallen tree has no leaves. 쓰러진 그 나무에는 잎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꾸밈을 받는 명사 tree는 이미 떨어지는 동작이 완료된 형태이기 때문에 pp를 쓰는 것입니다. The leaves has fallen. 잎들이 모두 떨어졌다. 여기에서도 잎들이 모두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번 예문에서는 fallen leaves 가 나왔는데 falling leaves도 의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 분사를 쓴다면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나무가 이렇게 있고 바닥에 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falling leaves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e bored man. 아까 나왔던 동사인데 bored은 지루하게 하다 이고 지루함을 당하다 라는 의미로 꾸밈을 받고 싶다면 수동의 의미로 bored man invited all the people to dinner.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는, 지루함을 당하는 그 남자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People were bored in my presentation today. 여기에서도 사람은 나에 의해서, 내 발표에 의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된 대상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 bore과 관련된 예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하나가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미에 따라서 boring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똑같이 사람을 꾸며줄 때에도 의미에 따라서 pp 형태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분사의 역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분사는 동사의 ing 혹은 pp 형태를 붙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바꾸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분사의 역할이다 라고 하면 곧 형용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는 이라고 했는데 형용사는 이라고 바꿨어도 괜찮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며 여기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라는 게 앞에서 나왔던 명사를 바로 앞뒤에서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을 얘기하고 보어로 쓰이는 이라는 부분이 두 번째로 서술적 용법을 이야기합니다. 역할을 하며 현재 분사는 진행 시제, 과거 분사는 완료 시제와 수동태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은 사실상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진행 시제 혹은 수동태 혹은 완료 시제에서 쓰이는 ing나 pp도 모두 쪼개서 보자면 분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분석할 때에는 동사 부분은 시제와 태를 포함해서 동사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까지 더 쪼개서 더 구체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이번 챕터에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밑에 표를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명사 수식이 앞서서도 봤던 한정적 용법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보어가 서술적 용법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책을 공부할 때에는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이라고 보게 될 일이 더 자주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일단 먼저 명사를 바로 앞 뒤에서 수식하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왜 이름이 한정적 용법이냐면 이렇게 명사를 바로 앞에서 혹은 뒤에서 꾸며주면 이 꾸며주는 부분이 이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we know some 하고 스토리는 정말 불특정한 다수의 모든 내용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슬픈 얘기, 충격적인 얘기 빼고 놀라운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urprising이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분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말입니다. 단독으로 쓰인다는 것은 분사가 한 단어로 쓰였을 때에는 짧은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형용사들처럼 앞에서 뒤를 꾸며줘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분사가 구를 이루어서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두 단어 이상일 때에는 영어는 긴 게 앞에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We read the message written on the board. 여기에서 written이 on the board까지 데리고 와서 네 단어 형태의 긴 분사구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CF를 보면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는 분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한 단어여도 예외적으로 한 단어도 뒤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I got something, 띵이 붙기 때문에 한 단어짜리 분사라도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이 개념은 형용사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omething cold 이런 식으로 띵이 붙는 형태의 명사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도 뒤에서 앞을 꾸며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서술적 용법을 보면 서술적 용법은 보어 자리에 오는 분사를 얘기하는데 이름이 서술적 용법인 이유는 우리가 주로 문장을 분석할 때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이 다음에는 모두 동사가 결정을 한다고 배웠었죠. 만약에 이 자리 동사 뒤에 자리에 보어가 있다면 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뒤에 보어가 올지 말지 목적어가 올지 말지는 동사가 전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와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로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어는 만약에 보어를 쓰고 싶다면 동사의 허락을 받아서 반드시 동사 다음에 정해진 자리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에 쓰여져 있는 분사라고 해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보어는 크게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로 나뉘어지고 주격 보어 먼저 보면 The performance was amazing. 여기에서 performance가 주어 자리에 있는데 이 주어를 주격 보어 자리에서 amazing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은 놀라웠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amazing은 이 amazing도 뒷부분에서 같이 보겠지만 현재 분사이므로 무엇 하게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그 공연이 화제를 놀라게 했음을 나타낸다 라고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격 보어 보면 목적격 보어는 5형식 문장 구조를 얘기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는 문장 구조이고 여기에서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I saw the painters. I가 주어, saw가 동사, the painters가 목적어이고 changing the gray walls into pieces of art. 여기까지가 전체가 페인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고 할 수 있고 페인터가 곧 무슨 동작을 하는지를 목적격 보어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보았는데 화가들이 무엇을 하는 걸 봤냐면 이 회색 벽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설명을 읽어보면 changing은 ing가 붙어있는 현재분사이므로 목적어, 그러니까 페인터들이 직접 그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각동사 C, 우리가 지각동사는 문장의 형식에서도 했었죠. 이 지각동사 C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현재분사이기 때문에 행위가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I saw 한 다음에 목적어가 the gray walls라면, 벽이라면 벽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꾸는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당연히 PP 형태가 와야겠죠. 그래서 changed into pieces of art, 예술작품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의 changed는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이 회색벽 입장에서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다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지각동사 그리고 사역동사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이 지각동사, 사역동사도 이 오형식 문장구조이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수동의 의미일 때는 과거분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와 그리고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1번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나오는데 표를 보면 세 가지 칸으로 나뉘어져 있죠. 맨 왼쪽에는 동사 원래의 뜻, 그리고 ing 붙였을 때, 그리고 과거분사 형태일 때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동사 원래의 뜻이 감정과 관련된 동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다 라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느끼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느끼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ng가 붙었을 때에는 능동의 의미로 어떠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인데 만약에 느끼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ing 붙었을 때 느끼는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 ing와 과거분사 형태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동사 원래의 뜻을 잘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surprise 같은 동사를 살펴보면 surprise가 놀라움과 관련된 동사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막연하게 놀라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놀라다 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놀라게 하다, 다른 대상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도록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surprise에 ing를 붙이면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 놀라움을 유발하는 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과거분사일 때에는 놀라움을 느끼도록 당해진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형태를 써야지 놀라는 감정을 느끼는 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ing냐 pp냐 둘 중에 적절한 걸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 형태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그 과정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표에 나온 모든 동사들 익숙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다 뜻이 무엇하게 하다 라고 끝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worry 하면 걱정을 하게 하다, excite 하면 신남을 느끼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ing가 붙어야 신나게 하는, 다른 사람이 신나게 만드는, 그리고 걱정을 느끼게 만드는 과거분사가 되어야 그러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지는, 당하는 의 의미니까 신이 난, 걱정을 느끼는 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The movie is boring 이라고 했을 때 문장 구조가 the movie가 주어이고 is가 동사 그리고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느끼게 하느니 ing, 느끼느니 pp인데 여기에서 영화라는 대상은 감정을 직접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대상이기 때문에 ing입니다. The story is interesting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는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대상이기 때문에 ing가 와야 됩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문장을 보면
I'm bored. 여기에서 I가 주어, 동사가 am, bored. 이 경우에는 bored 자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나는 그 영화를 보고 그러한 지루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bored가 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I'm interested in it 이라고 할 때에도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는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PP 형태를 써야 된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럼 한 가지 더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ing가 붙는 형태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었고 과거분사 형태가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외적인 상황 아니고는 감정이라는 건 사람만이 고유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분사는 일단 사람만 웬만한 경우에 시적인 허용이 있지 않는 한 사람만 꾸며준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반면에 현재분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대상도 사람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예문처럼 영화가 사람을 지루하게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슬프게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사는 사람과 사물 모두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에 맥락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봤던 예문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오른쪽에 다시 한번 써보면 The movie is 하고 boring인지 bored인지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상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분사를 제외하고 ing를 고르면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라면 I am 하고 boring인지 bored인지 골라야 된다면 사실 사람은 주로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맥락이 더 많기 때문에 PP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떠한 다른 대상을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나 자체가 노잼이라면 boring이 답이고 내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PP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면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비교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바뀐 것이고 동명사도 똑같이 ing가 붙지만 동명사는 명사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건 똑같은데 하고 있는 역할이 달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일단 먼저 현재 분사를 보면 현재 분사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해석적으로 무엇 무엇 하고 있는 혹은 무엇 무엇 하는 명사라고 해석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 시제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진행 시제 안에 있는 ing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 ing는 쪼개서 굳이 얘기하자면 분사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동명사를 보면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의 용도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복합명사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복합명사라는 것은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또 하나의 명사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도 책이라는 명사가 있고 가방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책가방을 하나로 합쳐서 또 하나의 명사로 쓰죠. 이런 경우 하나의 복합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의 의미가 가방은 가방인데 책을 담기 위한 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ing 플러스 명사인데
이 두 개가 명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라면 이 ing 부분은 이 뒤에 있는 명사의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sleeping bag, 여기에서 가방인데 어떤 가방이냐면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의 가방이기 때문에 이 ing도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해석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현재 분사일 때에는 무엇 무엇 하고 있는, 무엇 무엇 하는. 동명사일 때에는 무엇 무엇 하기 위한 이라고 해석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동명사는 명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 무엇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r hobby is taking pictures 하면 사진을 찍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현재 진행 시제하고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왼쪽 예문을 한번 보면 이 왼쪽 예문 같은 경우에는 she가 주어, is taking이 동사, picture이 목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긴 게 비슷한데 끊어지는 부분이 다르죠. 첫 번째 문장은 그녀가 주어, take가 동사인데 현재 진행 시제로 is taking이 됐고 take의 목적어로 picture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s taking을 하나의 동사구로 보고 현재 진행 시제가 쓰였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더 쪼개서 본다면 ing 붙은 부분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부분에서는 그녀의 취미는 하고 동사는 is만입니다. taking은 is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taking부터 pictures까지가 하나의 보어이기 때문에 해석적으로도 무엇 무엇 하는 것, 무엇 무엇 하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가 구문처럼 사용되는 형태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분사 구문은 학년이 더 올라갈수록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또 서술형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념을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일단 당연히 분사를 이용하고 있고 분사를 이용하여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부사절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있고 절이라는 형태는 항상 주어 동사가 있는 형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의 형태가 있는 그런데 부사 역할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사절의 형태를 조금 더 짧게 줄여서 쓰고 싶을 때 분사를 활용해서 분사 구문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수학 공식처럼 하나하나 순서대로 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규칙을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 예문을 통해서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 After she arrived home, 그녀가 집에 도착한 후에 she went to bed, 그녀는 자러 들어갔다 라는 문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사절에 접속사를 빼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부사절에 접속사를 뺀다는 것이기 때문에 after를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 생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그 다음에는 주어를 빼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같아야지만 부사절에 주어를 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데 무작정 빼주면 누가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잘 성립이 되지 않겠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그러니까 요 부사절의 주어와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하나를 생략해도 뒤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생략합니다. 반드시 이 부사절 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주절은 주인절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사절의 동사에 이번에도 부사절만 바뀌죠. 부사절의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꾼다. 그래서 여기에 동사에 arrived가 있는데 arrived를 ing 형태를 붙여서 arriving으로 바꾸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시제가 있더라도 일단 앞시제와 뒤시제가 같기만 하다면 마찬가지로 시제를 없애도 뒷부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원래의 형태에 ing만 붙이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Arriving home, she went to bed. 부사절이었던 after she arrived home의 형태가 arriving home으로 조금 더 줄여진 형태가 되죠. 그리고 CF 부분을 보면 분사구문이 만약에 부정문이다 라고 하면 일단 긍정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무조건 요 ing 앞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동명사랑 똑같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모두 무조건 바로 그 동사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이 부사절이었다면 as she didn't know what to say. 이런 식의 문장이었을 텐데 여기에서 접속사 생략 그리고 주어가 앞과 뒤가 같기 때문에 she도 생략 그리고 동사 부분에 ing를 붙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긍정문이다 생각하고 동사에 ing 붙이고 부정형일 때에는 didn't나 비동사가 있어도 무시하고 not만 앞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면 with 명사 분사의 형태가 나오는데 with 명사 분사는 어떠한 명사가 분사한 채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시동작,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과거분사를 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ng냐 pp냐를 이 명사를 두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 went for a walk. 그는 산책을 갔는데 그리고 동시에 His dog was following him. 그의 강아지도 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를 with 명사 분사 구문으로 바꿔서 쓴다면 He went for a walk 한 다음에 이렇게 with 명사 그리고 분사의 형태로 써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명사 his dog를 기준으로 그 강아지가 따라가고 있으면 ing, 따라감을 당하고 있으면 pp의 형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 강아지는 직접 따라가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ing 형태를 써서 following이 됩니다. 이 부분이 following인지 followed인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분사인지 현재분사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사구문의 쓰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해석적인 판단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면 When we met the teacher, we bowed to him. 우리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에서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로 접속사 생략, 두 번째로 앞뒤 주어 같으면 주어도 생략, 세 번째로 동사에 ing 붙여서 meeting으로 바꾸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접속사가 종류가 정말 많은데 무작정 접속사를 다 생략하기 때문에 이 생략된 접속사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meeting the teacher이라는 문장을 봤을 때에도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인사를 했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when 같은 게 생략되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유추를 하면 됩니다. 사실 딱 정해진 한 가지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앞뒤 해석만 잘 하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예시를 보면 Admitting she is right, he will not forgive her. Admit 하면 인정하다인데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래요. 이런 경우에는 앞뒤 내용이 좀 반대이기 때문에 비록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는 그녀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와 같은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although와 같은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적절할 것이고 만약에 because나 when 같은 접속사가 오면 의미가 조금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딱 하나의 답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어색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